안녕하십니까, 업그레이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ITQ 한글에 대해서 강좌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올해부터 한글 2020 버전으로 이제 버전업이 되면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전 2010 버전을 공부하신 분들은 메뉴라든지 그리고 차트 부분에서 특히 많이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단축키도 조금은 약간은 달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단축키들은 그대로, 컨트롤 키를 사용하는 단축키들은 거의 그대로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옛날에 많이 단축키를 많이 좀 해보신 분들은 Alt 키를 누르면서 어떻게 누른 키들이 거의 변경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뉴명도 약간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2020 버전으로 올해 준비하시는 분들, 이전에 준비를 하셨다가 B나 C를 맞으셨다가 다시 올해 시험을 A를 맞으시기 위해서 시험을 치신 분들은 2020 버전을 새로 꼭 공부를 하시고 시험을 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 낭패를 보시는 경우가 생기실 거예요. 특히 차트 부분, 차트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부를 하시고 꼭 시험에 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ITQ를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에서 앞에 시험을 준비하면서 봐야 할 부분들을 잠깐 짚어주고 다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ITQ가 뭐냐, 아니면 ITQ 시험을 접수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게 되느냐를 찾아보시려면은, 자, 대부분 여기서 찾으실 때 이 자격증을 하는 한국생산성본부라는 명칭으로 주로 검색을 하시는데, 그렇게 검색하시면 우리가 자격증과 관련된 사이트로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찾으실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험명인 ITQ로 검색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 벌써 ITQ 자격증이라 나오죠, 그죠? 그런 식으로, 아니면 ITQ 그대로 검색을 하시면 KPC 자격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를 가셔야 돼요. 한국 생산성본부 사이트가 아닌, 여기 가면은 이런 접수라든지 이런 걸 자격증에 관련된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 KPC 자격, ITQ를 검색해서 여기로 찾아 들어가셔야만이 우리가 접수라든지 수험표라든지 합격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자, 여기 가셔가지고 우리가 시험 칠 종목인 정보기술 자격 ITQ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시험 안내 나오고 출제 기준, 뭐 시험 일정 다 나옵니다. 자, 먼저 시험 안내를 잠깐 보시면 기본적인 거 읽어보시고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바로 이 부분이겠죠, 그죠? 자,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시험을 많이 치시는 분들이 한글을 많이 치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엑셀, 파워포인트 요 세 종목을 많이 치십니다. 그 공인 강사를 우리가 또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인터넷하고 요 액세스 부분을 많이 치실 거고요. 요거 한 셀하고 한 쇼는 같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셋 중에 하나만 치시면 되고, 자, 나머지 요거 MS 워드까지, 여기까지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MS 워드, 한글 요거는 같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 셀은 마찬가지로 엑셀하고 똑같고요. 한 쇼는 파워포인트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굳이 이걸 다 치실 필요 있는 게 아니고, 주로 한글, 그 다음에 엑셀, 액세스,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인터넷, 이렇게 5종목을 많이 치십니다. 이렇게 5개를 A를 맞으시고 공인 강사 신청을 하셔가지고 이제 공인 강사 자격증을 많이 만드시죠,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할 거는 한글 부분입니다, 그죠? 자, 기본적으로 이 과목들이 전부 A, B, C 등급으로 나누고요. PBT 방식이라 해서 컴퓨터로 시험을 치는데 종이를 준다는 거죠. 이제 시험지를 주고 그 시험지에 맞춰서 컴퓨터로 내가 작성하는 걸 본다. 시험 방식을 따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 내용도 여기 나오고요. 여기 또 나오고. 자, 우리가 A, B, C 등급을 줄 건데, 기본적으로, 자, 200점대는 C, 300점대 B, 400점대 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A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타자가 안 되시고 이러시는 분들은 A 받기 정말 힘들어요. 타자는 기본 300탄 나오셔야 되고, 영타도 적어도 150 이상, 200탄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C등급은 초등학생도 C등급을 받아요. 그 1학년, 2학년들도 조금만 공부하면 C등급 받는 등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A를 잡으시고 타자 연습이라든지 이런 거 기본적으로 연습을 하신 다음에 시험을 치시면 좋겠습니다. 응시로도 보시고 시간도 보시고, 시간 요새 1교시, 2교시에서
자, 9시 때, 10시 때, 12시 때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정할 수가 없어요. 접수를 하고 나중에 수험표가 나오면은 이 시험 시간은 자동으로 배정이 됩니다. 자, 이거를 보시고, 자, 출제 기준도 보시면, 자, 비중이 다 틀립니다. 한 분이라도 시험 쳐보시면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시험을 딱 시작을 하면은 점수 큰 걸 먼저 시작을 하죠, 그죠? 얘를 먼저 하고, 자, 200점 정도를 맞아놓고, 그 다음에 그림 그리기를 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좀 더 큰 점수인 표와 차트를 한 다음에 나머지 남는 시간에 이제 스타일이나 수직 편집을 할 겁니다. 주로 영타가 안 되시는 분들은 수직 편집기를 먼저 하고 스타일에 영타도 우선에 한두 단어만 쳐놓고 그 다음에 한글을 치고 얘들을 스타일로 다 변경한 다음에 시간이 남는다면 나머지 영타를 또 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할 겁니다. 이것도 한번 보여주시고요. 자, 시험 일정도 지금 보시면 1년치 시험 일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요번에 2020으로 바뀌고 1월 8일 날 시험을 한번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 12일 날 시험이 있는데, 자, 보시면 접수는 무조건 한 달 전에 접수를 합니다. 한 달 전에 접수를 꼭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일정을 3월 달에 쳐야 되겠다 그러면 보시면 온라인 접수를 1월 21일부터 1월 26일까지, 이거 특별시험이군요. 여기 보시면 2월 4일부터 2월 9일까지 벌써 한 달 전에 접수를 해야 됩니다. 그죠? 해야 되고 온라인 접수를 해야 되고, 자, 수험표는 시험 치기 전 일주일 전에 공고를 합니다. 또 성적은 나중에 거의 한 3, 4주 후에 공고가 되고요. 그죠? 요 개념을 잘 보시고 내가 언제 일정이 시험 일정이 언제다 공부할 시간도 충분하게끔 일정을 잡으시고 수험 온라인 접수를 한 달 전에 해야 된다는 거,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료실을 보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기 기출 샘플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서 ITQ라는 곳을 찾으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전 5회까지 문제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교재를 내가 좀 컴퓨터 문제 다룰 줄 안다면은 교재를 안 사시더라도 여기 있는 기출 문제들을 받으셔가지고 내가 연습을 해보셔도 돼요. 문제도 있고 그리고 정답 답안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성한 거와 정답 답안을 비교해서 틀린 걸 찾으시면 좋겠죠. 물론 이제 ITQ 교재, 뭐 영진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온 교재들은 자동 채점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바로 채점을 해서 내가 틀린 걸 바로 찍어주니까 공부하기는 좀 편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컴퓨터에 익숙지 않고 한글을 잘 모른다 그러면 그런 교재를 이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압축을 풀면은 문제와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걸 보시고 작성한 걸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ITQ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만약에 이제 시험을 이제 치러 갔다,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느냐 또 간단히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시험장에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게 있겠죠. 어떤 겁니까? 신분증. 신분증을 꼭 가져가셔야 되고, 그리고 필기구도 하나 가져가셔야 되고, 뭐 요새는 필기구를 사용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수험표하고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본인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수험표에 있는 수험번호가 나올 거고, 그 수험번호를 나중에 이 ITQ 수험자용에 직접 쳐넣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험표도 꼭 가져가세요. 인쇄해서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시험장 가서 10분 전에 앉아서 딱 기다리고 계시면 이제 감독관님들이 들어오시고, 자, 컴퓨터 한번 만져보라 그래요. 이상이 없는지. 그러면 한글을 띄워서 내가 글자가 잘 키보드 이상이 없는지, 마우스가 이상 없는지, 프로그램 이상 없는지 한번 점검을 하시고, 자, 조금 있으면 이제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은요, ITQ 수험자용 프로그램이 돼서 10분 정도를 또 막 설명을 해요. 자, 그러면 ITQ 수험자용을 띄우세요 하면서 이렇게 띄우라 그럽니다. 클릭해서 더블 클릭하라 그럽니다. 클릭하시면, 자, 수험표에 있는 자기 수험 번호를 여기다 입력을 합니다. 1, 2, 3, 자, 저는 임의로 입력하겠습니다. 4, 5, 6, 7, 8, 8자리입니다. 수험 번호가 8자리 입력하시고 확인을 누르실 거예요. 자, 확인을 누르면 요 수험 번호가 맞냐고 묻습니다. 그 시험장에는, 실제 시험장에서는 수험 번호도 나오고 본인 이름도 나오고요, 자석도 나오고, 그리고 과목까지 그 4개의 정보가 나올 겁니다. 그럼 확인하시고 본인 이름과 그 수험 번호, 자석 번호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석 번호는 여러분 앉은 자석에 붙여져 있어요.
그 확인하시고, 자기가 치고자 하는 한글인지 엑세스인지도 과목도 확인하시고, 맞다면 얘를 누르시면 돼요. 누르시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확인을 누르시면, 자, 내 과목이 뭐고, 자습번호 뭐고, 설명이 뭐고, 다 나옵니다, 그죠? 확인 누르시면, 자, 이렇게 화면을 가려버려요. 이제 이렇게 가리면 실제로 이 화면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제 감독관님이 앞에 컴퓨터에서 조작 컴퓨터로 이걸 없애줘야만이 이제 그다음부터 화면이 제대로 나타나고, 요거는 시험 치기 전에 시험지를 나눠주기 전에 요 화면 상태로 계속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감독관님이 이제 부를 겁니다. 한글 치시는 분, 엑세스 치시는 분, 엑셀 치시는 분 하셔서 손을 들어 그래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는 시험지를 A3 용지의 시험지를 나눠줘요. 그러니까 시험지를 받고 또 설명을 듣고 이제 시험을 칠 겁니다 하고 이제 화면을 탁 바꿔줄 겁니다. 여기 화면이 자동으로 바뀝니다. 자동으로 그분이 조작을 따주시면 화면이 바뀌면 이제 이렇게 답안 전속 프로그램이 이렇게 떠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만약에 답안 전속 눌러보면요, 자, 지금 보면은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답안 전송이 되지가 않겠죠, 그죠? 없으니까. 자, 이거는 내 컴퓨터에 지금 어떤 작성한 지금 시험을 치는 컴퓨터 속에 내가 저장을 안 해놓은 상태입니다. 파일이 저장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자, 시험을 치십니다 라고 화면을 바꿔주시면 한글을 자기가 치고자 하는 과목으로, 자, 우리는 한글, 지금은 한글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한글 2020을 들어가실 거예요. 자, 눌러서 들어가시고, 자, 새 문서를 열 거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저장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파일을 누르시고, 그리고 저장하기 들어가신 다음에, 자, 우리가 저장하기를 하게 되면 답안 파일은 어디 저장하라고 되어 있느냐? 자, 내 PC에 가셔가지고, 내 PC에 문서라는 곳에 가면은 ITQ가 있어요. 근데 만약 이렇게 되신 분이 있어요. 문서가 없는데요 라는 분들은 여기 보면 폴더라고 있죠, 그죠? 자, 숨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은, 펼치면은, 자, 숨기는 것들이 나오겠죠, 그죠? 또는 여기, 이쪽에 보시면 여기에 문서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나 여기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확인을 꼭 내 PC의 문서라는 곳에 꼭 저장을 하셔야 돼요. 내 PC 문서에 ITQ 폴더가 존재를 합니다. 그 폴더 안에다가 저장을 하셔야만이 답안 전송이 되고, 나중에 그게 답안 전송에서 그 파일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나 여기 문서에 들어가면 ITQ라고 또 존재를 합니다. 그죠? 요 폴더를 여셔야 돼요. 그죠? 여기 여시고, 자, 내 문서에 ITQ에, 내 PC의 문서에 ITQ에, 자, 여기를 경로를 들어오신 다음에 이제 여기에 저장을 하실 건데, 자, 자신의 수험번호, 수험표에 있는 수험번호 그대로 치시고, 그대로 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치시고, 그리고 뭡니까? 다시, 그죠? 자, 하이펀을 넣고, 하이펀, 그 다음에 본인의 이름을 넣습니다. 자, 여기서는 홍길동을 됐었으니까 제가 홍길동으로 넣겠습니다. 자, 8자리 다시 홍길동, 요 형태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내 PC 문서 ITQ 아시죠? 그리고 저장. 이제 저장이 됐다고 여기에 나오죠. 여기에 경로까지 딱 친절하게 나옵니다. 그죠? 요걸 확인하시고, 아, 저장이 됐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저장이 됐기 때문에, 자, 이제 답안 전송을 눌러볼게요. 눌러보면 어떻게 됩니다. 내가 저장을 했는 경로에 아까 ITQ 폴더 안에 있는 파일이 자동으로 나오고요. 아, 있구나. 저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저장이 되어 있구나 라고 알려줍니다. 자, 요거는 지금 내 컴퓨터에 저장이 된 거예요. 채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 감독관님 서버 컴퓨터로 내 답안이 옮겨가야 옮겨간 그 파일을 채점을 합니다. 본인이 시험 친 컴퓨터 안에 있는 파일을 채점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다 하고 저장을 한 상태에서 저쪽 감독관님 서버 컴퓨터로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감독관님은 그걸 나중에 파일을 가져와서 그 파일을 채점을 하고 나중에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는 실제 내 PC에 있는 거고, 자, 저쪽 서버로 옮겨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답안 전송을 하면은 요 파일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답안 전송을 누르게 되면은, 자, 여기 뭐라 나옵니까? 성공, 즉 내가 그쪽으로 올리기가 성공했다. 이 파일이 그쪽으로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됐죠? 반드시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자, 됐다면 이제 시험을 열심히 하시면 돼요. 자,
자, 요거는 수십 번 하셔도 상관없어요. 시험 치다가 수시로 뭐 1분마다 하셔도 되고 10분마다 하셔도 되는데 뭐 1분마다 하시기는 좀 그렇죠. 그죠? 그래서 한 10분 또는 1번 문제 끝나면 또는 1, 2번 문제 끝나고 한 페이지 끝날 때마다 한 번씩 전송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감독관님이 10분마다 한 번씩 자 10분 지났습니다. 전송 한번 해주세요 합니다. 그럼 그때 전송 한번 해주시면 돼요. 단 전송을 할 때 또 조심하실 게 자 열심히 내가 작업을 하고요. 자 열심히 막 한 10분 동안 열심히 작업을 합니다. 자 했습니다. 그리고 답안 전송하세요 하니까 아 해야겠구나 해서 요거 가서 답안 전송을 누르고 자 존재하는가 확인하고 전송으로 성공했다 오케이 됐구나 이라고 또 열심히 하겠죠. 그리고 1시간 후에 똑같은 방식으로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뭘 잘못했죠? 실컷 치고 다 했지만은 뭘 안 했습니까? 저장을 안 한 겁니다. 저장. 지금 내가 답안 전송한 거는 이걸 치기 이전에 저장된 여기까지 즉 요거 입력하기 전의 상태인 걸로 우리가 전송이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고 내가 자 2번 3번 문제까지 다 했다 그러면 파일에 저장하기를 꼭 누르셔야만이 지금 내가 새로 입력한 이것들이 다 다시 그 파일에 덮어쓰기로 저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서 답안 전송을 해서 해주셔야만이 새로 바뀐 내용이 전송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저장을 안 하고 이전 저장 내용이 있는데 그걸 전송했다면 앞에 아무리 1시간, 2시간 열심히 작업했더라도 전송을 어떻게 해요? 한두 시간 전에 했던 그 파일만 전송이 되는 거죠. 반드시 저장 버튼을 누르고, 그죠? 저장 버튼을 한두 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와서 전송을 꼭 해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최신 내용으로 바뀐 내용이 저쪽 서버로 전송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시간이 다 지나면은 이제 다 됐습니다. 최종 한번 저장을 해서 전송해 주시고, 자, 60분이 다 되면 시간이, 지금 여기는 시간이 안 나오지만 실제 시험장에 시간이 나옵니다. 시간이 59분 뭐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다 됐으면 마지막으로 이제 저장을 꼭 해주시고 파일에 가셔갖고 저장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답안 전송 최종으로 마무리 해주시고 자 이제 다 됐다면 어떻게 해요? 이제 수음자 수음 종료를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다 됐다 그러면 한글을 닫고 수음자 수음 종료를 누르시면 또 화면이 종료하시겠습니까? 한번 묻고 실제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시험이 이제 끝나고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짐 챙기시고 가셔도 됩니다 하면 그때 이제 퇴실을 하시면 됩니다. 시험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은데 시험장에 가면은 긴장이 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어떤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이런 것들도 미리 몇 번씩 숙지를 해보시고 그리고 시험장 가서 실수 안 하시게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시험자 시기 전에 기본적인 걸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 경로, 저장 경로와 수음번호, 하이픈, 본인의 이름 넣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저장 버튼을 꼭 누르시고 답안 전송해야 된다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 시험장 가면 이런 실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이걸 모르고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그래서 감독관들이 다 또 일일이 또 잡아줍니다. 잡아주고 시간이 또 많이 걸려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또 그렇게 또 하면 더 긴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꼭 숙지를 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지를 받게 되면은 이렇게 2장을 줄 겁니다. A3로 2장을 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시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 내 PC에 문서에 ITQ에 답안을 할 거고 수험번호 성명을 할 거다. 여기 다 설명이 있으니까 이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시험지 여기 우리가 기출문제를 받았을 때 꼭 한 번씩 읽어보고 내가 또 실수할 게 있나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하라는 거 아까 설명드린 거 그죠? 그런 거 하고 자, 또 이거 보시면 한컴 오피스 2020 버전으로 되어 있고 네오는 이렇게 대갈로에 표기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글 2020과 그 다음에 네오 버전은 그 메뉴명이 조금 틀려요. 그래서 같은 명을 이렇게 다르게 서로 다른 이름이 약간 있기 때문에 2020 버전은 그냥 무슨 메뉴로 명이 나오고 네오 버전은 이렇게 갈로로 해서 메뉴명을 해놨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 여기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요. 여기 있군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요거는 2020이 아닙니다. 2020으로 쓰시는 분들은, 시험을 치시는 분들은 요 가로 요게 맞는 거고요. 이 가로명 대신에 네오 버전은 수평이라는 명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2020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죠? 요거는 안 봐도 된다는 거예요. 가로고 수평이다. 수평이 뭐지? 하고 또 막 찾으시는 분이 있어요. 시험장 가서.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리 찾아도 수평이란 말은 안 나옵니다. 왜냐면 요 가로라고 나오고 이 가로 대신에 네오는 수평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0 버전 하시는 분들 이거 볼 필요 없고, 만약에 네오로 치시는 분들은 얘를 볼 필요 없고 수평이라는 말을 찾아가지고 바꿔야 되겠다는 거죠. 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괜히 이걸 찾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전이나 내용 변한 건 없습니다. 기본 설정인 이거, 즉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기본 설정 되어 있어요. 한글을 띄우면 무조건 함초록 마땅 10포인트, 검정, 줄간격 160 양쪽 정렬로 되어 있습니다.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만지려고 하지 마시고 그대로 바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뭐 색상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색상이 일반 색으로 색명으로 지정이 되지만 색명이 아니고 이상한 명이고 내가 못 찾겠다 그러면 문제지 색 옆에 이렇게 RGB 값을 줘놨어요. 그러면 RGB를 직접 입력해서 색을 찾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자, 뭐 영주백도 이전 시험하고 똑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자, 그림 삽입되는 그림들은 똑같습니다. 경로가 똑같아요. RTQ이고 거기에 픽처라는 그림이라는 폴더가 있고 거기 안에 그림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똑같은 이름, 제시된 똑같은 파일명 이름으로 찾아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나중에 더 설명드릴 내용이고, 자, 요런 내용들을 꼭 한번 숙지를 꼭 해주세요. 시험장 가서 헷갈리지 않고 또 실수를 하지 않게끔 숙지를 꼭 하셔서 시험장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시험에 대해서 그냥 뭐 OT 개념으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일도 있고 모르시는 분은 또 새로운 내용일 수 있으니까 잘 이해를 하시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바로 이제 시험 우리 1번부터 하는 방법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